안녕하세요. 핑문스터입니다. 이번 유로 16강 시작하면서 큰 수익 보고 시작합니다. 잉글랜드는 극적으로 8강 진출에는 성공하긴 했으나 연장전 끝에 승리한 거니 저희 배터 입장에선 또 대시를 당했네요. 대신 나머지 3경기에서 승태와 어머복까지 싹쓸이 가져가주면서 이득 많이 봤고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좀 더 금액을 올려서 승부를 한번 보고 싶은 날인데 2경기뿐이지만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 영상 시간이 길어졌네요. 아무튼 열심히 준비해봤으니 지루한 영상이어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프랑스와 벨기에의 경기입니다. 프랑스는 조별리그 D조에서 2위로 16강 진출에는 성공했지만 경기력적으로 만족하기 어려웠던 팀들 중에 하나로 조별리그에서 1승 2무 2패 및 2골과 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조별리그 3경기를 치르면서 마지막 3라운드 폴란드전에서 PK로 실점한 것 외에는 2경기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탄탄한 수비를 보인 반면 3경기에서 필드골을 썼다는 부분은 토너먼트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일 텐데요. 에이스 킬리안 음바페가 1라운드부터 콧대 골절 부상을 당했고 3라운드 때 마스크를 끼고 돌아온 모습입니다만 아무래도 콧대가 골절된 상황에서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경기 뛴다는 것은 호흡에도 불편한 부분이 많을 것이며 특히 마스크로 인해 주변 시야가 좁아진다는 부분 역시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3라운드에 복귀한 음바페는 주변 동료에게 패스를 하는 선택보다는 오로지 골대를 최우선으로 보고 플레이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1라운드보다 더 많은 슈팅을 기록한 모습이었는데 6번의 슈팅 시도 중에 5번이 유효슛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좋은 찬스에서 마무리 지어주지 못한 부분은 아쉬웠지만요. 프랑스 대표팀은 최근 대회들에선 카림 벤제마와 올리비에 지루라는 스트라이커들이 있었기 때문에 9번 역할에 대한 걱정이 없었지만 벤제마의 대표팀 은퇴와 올리비에 지루의 나이는 이제 37세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선 조커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랑스의 강점이라면 음바페, 바르콜라, 덴벨레 같이 원어논에 능한 공격수들이 많다는 점인데요. 상대의 밀집된 수비 블록을 가장 확실하게 깰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프랑스는 경기 중에 이런 상황을 최대한 유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측면에서 1대1 돌파가 성공한 이후 나오는 다음 플레이에선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음바페가 포메이션상으로는 중앙 스트라이커이지만 인게임에서는 음바페는 사실상 왼쪽 측면 윙포드에 가깝기 때문에 박스 안에서 비벼주는 유형의 순수가 현재 프랑스에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측면에서 1대2 돌파에 성공하면서 상대의 측면을 허문 이후에 다음 선택은 컴팩테스나 크로스가 늘 텐데 프랑스는 좋은 돌파 이후에 다음 장면을 살려줄 수 있는 선수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벨기에는 2조에서 2위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벨기에 역시 조별리그에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였던 팀으로 1승 1무 1패를 기록했으며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2골과 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로멜루 루카쿠가 지난 조별리그 3경기를 뛰면서 얻었던 빅찬스는 무려 6번이었습니다. 경기당 평균 2번의 빅찬스가 루카쿠 앞에 왔었지만 루카쿠가 모든 찬스를 날려버렸기 때문에 벨기에 조별리그가 힘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데요. 찬스 상황에서 루카쿠가 보여준 마무리 능력은 말 그대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팀의 메인 공격수라면 적어도 잡았던 찬스에서 2-3골 정도는 마무리 지어주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루카쿠의 마무리 슈팅 임팩트는 미도 아쉬웠고 골망을 여러 차례 흔들기는 했었으나 그럴 때는 모두 오프사이드로 골이 취소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매치업은 피파 랭킹 2위와 3위 팀의 맞대결입니다만 두 팀의 조별리그 경기력은 매우 아쉬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팀이 16강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8강에 진출할 팀을 미리 정해놨었는데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전형적인 슬로우 스타터 기질이 있는 팀입니다. 최근 메이저 대회 역사를 봤을 때 프랑스는 조별리그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자주 보였었지만 그래도 토너먼트에 올라간다면 최소 8강 이상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물론 이 기록은 지난 유로 2020 16강에서 만난 스위스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배하면서 깨지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는 월드컵과 유로, 소위 얘기하는 메이저 대회에서 프랑스는 모두 8강 이상 진출에 성공했었습니다. 벨기에는 과거 황금세대에 비하면 몇몇 선수들은 은퇴를 했고 정상급 위치에 있던 선수들도 나이가 들면서 기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피파 랭킹 3위라는 높은 수미를 기록 중이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프랑스는 꾸준하게 월드클래스급 선수들을 배출하는 나라로 심지어 현재 주축을 이루고 있는 선수들의 나이도 매우 젊은 편으로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 우승 이후 세대 교체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별리그에서 프랑스의 득점력이 아쉬웠던 것은 사실이나 원어논에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 질비한 프랑스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을 활용한 기회 창출 능력은 여전히 뛰어납니다. 이제는 이 기회를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포르투갈과 슬로베니아 경기입니다. 포르투갈은 유로 예선에서 10전 전승을 기록했고 본선에 올라와 또 2연승을 기록하며 연승 행진을 그대로 이어나갔지만 그 기록은 조별리그 마지막 3라운드에서 깨지게 되었으며 그 상대가 역대 메이저 대회 본선에 첫 진출한 조지아라는 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포르투갈이 조 1위로 16강 진출을 확정 지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뮤테이션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번 대회 최약체로 꼽히는 조지아를 상대로 2대0 무기력한 패배를 기록한 부분은 토너먼트를 앞두고 아쉬움이 크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조별리그에서 3등 3무를 기록하고 16강에 진출한 팀입니다. C조의 텐성을 보면 슬로베니아는 최약체 팀으로 선수들의 네임밸류만 놓고 봤을 때 3전 전패를 기록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지만 차사이 포메이션 기반의 선수비, 후역습 전술로 끈적한 축구를 보여주며 3위로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말이 3위이지 같은 조 2위 덴마크와 승점, 승자승, 득실, 득점수 그리고 페어플레이 점수에서까지 모두 동점이 나오며 기대 이상의 모습으로 치열한 접전 상황이었어요. 물론 덴마크에게 네이션스 리그 성적에서 밀렸기 때문에 3위로 밀려난 부분은 아쉬웠겠으나 그럼에도 슬로베니아가 16강 진출에 성공한 부분은 굉장히 큰 이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로베니아의 병점이라면 툴렛 차사이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두 줄의 수비를 택하고 있으며 수비와 미드필더들의 간격 비지가 매우 컴팩트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C조에서 강팀들을 상대로도 매우 끈적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라이프치히로 이적하여 데뷔 시즌에 18골을 기록한 공격수 베냐민 세슈코의 역습 상황에서 한방 능력은 가장 큰 공격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세슈코에게 많은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었으나 먼 거리에서도 슈팅의 임팩트가 괜찮다는 부분은 상대 수비수로서는 경계 대상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약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슬로베니아는 조별리그에서 패스를 받은 상대 선수가 쉽게 뒤를 돌지 못하도록 굉장히 타이트한 수비 방식을 택했는데요. 하지만 볼을 받은 선수가 탈압박 능력이 좋은 선수이거나 2대1 부분 전술이 통하게 될 경우에는 수비 밸런스가 크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슬로베니아의 이러한 컴팩트한 수비 블록을 깨기 위해선 반대 전환 패스도 효과가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부분 전술을 얼마나 많이 성공시킬 수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포르투갈이 지난 조별리그에서 보여준 모습은 상당히 좋았다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파파의 레앙이 있는 왼쪽에선 의도적으로 레앙에게 원원원 상황을 만들어주는 듯한 모습이고 메인 공격 루트는 한첼로와 베르나르도 실바가 있는 오른쪽으로 두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부분 전술은 상대 수비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첼로는 맨시티 시절 인버티드 풀백 전술의 유행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선수이고 베르나르도 실바와 같은 팀에서 함께 활약했던 기간 역시 길었기 때문에 두 선수가 대투팀에서 보이는 호흡은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한셀로와 데실바 두 선수가 상대 수비를 번갈아 하면서 끌어내리고 원터치 패스 한 번으로 공간을 열어버리니 이 두 선수를 상대하는 수비 입장에선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들이 자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중앙 쪽에서도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자유를 얻게 될 수 있고요.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면 파판 레앙이 조별리그 무대에선 폼이 좀처럼 올라오지 않는다는 모습인데 베실바의 정확한 반대전환 패스가 더 빛을 내려면 반대전환 패스를 받은 레앙이 1대1 돌파 성공의 수가 더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은 슬로베니아의 촘촘한 수비 블록을 포르투갈이 깰 수 있는 공격 옵션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당을 보면 포르투갈의 대당이 초기 1.4대에서 1.3 중반까지 하락했는데 포르투갈의 승리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토너먼트가 밤탕으로 펼쳐진다는 점에서 포르투갈이 선제골을 기록할 경우 슬로베니아가 마냥 플랜 A를 끝까지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포르투갈의 마이너스 1.5 핸디캡 승리 역시 함께 추천드립니다.